아니, 정숙자단장. 뭐, 잡아놓은 거. 아니, 잡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여기 하나 잡아놨는데. 거기, 어쨌든, 지금 아직 전철에서 안 내렸어요. 뭐 이 자리 빈 자리냐고. 장단장 자리 잡아놔요. 문화를 창조 계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 효친과 인구 선두의 육순 장소를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외하고 공경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증진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제28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귀한 행사에 대통령께서 축하한을 보내주시고 보건복지부 이길 차관님 또 허은하 의원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축사와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화환은 우측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이 축사는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경쟁과 개발, 월남전 파견과 충동 파견, 경제 위기와 극복을 위한 단결, 그리고 지금의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까지 그 역사에는 우리 선배 세대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타는 것과 같아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지혜는 그만큼 귀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의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오늘 김우일 회장님 그리고 포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특히 이길 차관님과 의사협회 임현태 회장님께서 두 손을 맞잡고 함께 사업하겠다라는 또 역사적인 사진 볼 수 있어 사진 촬영한다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주소 하나하나만 바꿔보면 조용하고 100세가 된 기분이요. 100세가 넘었습니다. 지금 기분은 좋죠.
글쎄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한번 집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서정예라고 합니다. 지금 100세가 된 사람인데요. 100세까지 사는 우리 소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훈장 오란장 2024년 10월 2일 대통령 윤석열 목동 어르신복지관 관장 박노숙 기아는 노인복지 증진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하다법인 한국교도회 시흥지역회 회장 김규성, 예천군 노인복지관 관장 김정호, 대한노인회 부산 동부지회 축하합니다. 네, 기념촬영 오늘 마치고. 이 우인들에게 멋지게 나이 드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이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멋지게 나이를 들어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적 노화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웰에이징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적인 노화가 뭐냐? 건강한 가족, 부모가 또 되는 길,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길, 이것을 조화와 균형을 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망탁토록 노상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람있게요, 생산적으로 초고령 사회 들어오지 않습니까? 초고령 사회 리스크 우리가 노예전세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출산의 그런 배경 속에서 경로혈치이 상당히 희박하게 됐고 경로혈치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혈치는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이 장수의 질적, 양적, 이 모든 양상이 전 세계 유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K장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우리나라 백세인 연구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백세인 연구를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전국조사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남성이 장수하는지요, 또 여성이 장수하는지요, 그 다음에 장수 지역에 몰려있는 장수 벨트, 그리고 우리나라 단명지역이 있습니다. 단명지역, 그리고 특수 장수죠. 예를 들면 한센님들이 일반인보다도 수명이 더 높습니다. 폰을 안 갖고 나오면은 뭔가 허전한,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이 이제 정보사회라는 말을 많이 있었는데, 정보사회는 이러한 IT 기술이 접목되고, 이러한 IT 기술이 모든 일반 사회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정보화사회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이라고 그러면 1차 산업도 있고 2차 산업도 있고 3차 산업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가르치인데 여태까지 당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로 온 거예요. 지금부터 했어요. 그런데 너무 웃겨요. 노인이 노인을 돕는 사회.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요. 시간 좀 한 가지 해볼게요. 이번에 텔레비 보신 보니까요, 해외에서 아픈 노인들이라든가 애들 돌봄 서비스를 좀 도입해가지고 2차 사업으로 호주에서 병면 났잖아요. 이쁜 아가씨들이.
나는요, 이미 그 제도가 10년 전에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잘해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 훌륭하고 이쁘고 덕실하고 고마워요. 이 어머니들을 교육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주도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민간의 아이디어와 시장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 가면은 사회복지법에 코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코뮌은 노인이 삶에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AIP, 스웨덴의 요양시설은 모두 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고 노인의 자립적 삶을 보장하는 것도 우리가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참고자료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돌봄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주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조금 더 나이를 낮춘다면 이제 75세부터 시작이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이지요. 이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돌봄의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는 말은 어르신들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싸이의 말춤, 여기서 한 가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터키에서 발표를 끝나고, 일본 친구를 한국에서 혼자 갔었고, 일본 친구 3명하고, 유명한 관광지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건너편에 한 30여 명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동양 사람이니까 오니까 신기해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곤니치와, 니하오 했을 텐데, 근데, 안녕하세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 그냥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마치 그때가 싸이의 말춤 시대였어요. 교도소 멤버들한테는 왕께서 괴장을 선물하십니다. 괴라는 것은 소위 절이식 의자입니다. 아무 데서나 의자에 앉았을 때. 또 한 가지가 뭐냐, 지팡이입니다. 근데 절이식 의자도 중요하잖아요. 요 지팡이가 기가 막힙니다. 꼭대기는 비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석장이라고, 비둘기 구자를 써서 구석장이라고. 왜냐? 비둘기라는 것은 나이가 드시면 음식을 먹다가 취한다. 근데 닭이나 비둘기 같은 이런 저류는 음식을 꼭꼭꼭 먹으니까 취하지를 않았어요. 음식 먹을 때 조심하시오. 라는 그 뜻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지팡이 밑에 임금님이 예를 들면 기로소 멤버한테 주신 괴장의 저 지팡이 밑이 무엇이냐? 이게 보살입니다. 보살이 사람은 뭐냐? 이거 손 같은 모양이지. 이것이 논두개, 물이 딱 막혀거나 그래서 뚫어주는 것이죠. 자원봉사자는 주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한 국민들이 1,700만 명입니다. 여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데 이 숫자도 세계에서 보게 되면 정말 후진국이고, 특히 우리 노인들의 자원활동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봅시다. 유주대상은요, 우리나라의 작년 10월 말에 정확한 통계입니다. 2.5% 60세 이상. 근데 65세 이상은 2.7%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자원활동은 빵점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자주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부끄럽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노인들이 사회 참여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한다면 복지권 운동도 노인 복지권 확보를 위해서 노인 인권과 노인 교육 활동도 어떤 것은 자원봉사활동이고 사회기회 활동인데, 우리들은 그런 것마저도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 이런 세미나가 30년부터 계속 해마다 열어오고 있습니다.
노래거든요.